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8. 네, 8번째 시즌의 5번째 화는 유키하루의 방주입니다. 지난 화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소설은 추리소설이고 네. 출판사의 마케팅 자체가 미친 반전. 네. 진짜 호들갑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진짜 대단하다고 오히려 진짜 마지막에 반전 제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라 이러면서 강조하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 그리고 애초에 추리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김이 세니까요. 그렇죠. 이 책을 내가 진짜 절대 읽을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은 관심이 있는데 한 번쯤 왠지 읽어볼 것 같은데 나 추리소설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결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구절절 다 얘기할 것은 아니나 그것을 절대 숨길 생각은 없고, 그것까지 그렇죠. 얘기를 해야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호불호나 어떻게 읽었는지를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스포를 다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유키하루.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충 찾은 것도 있지만요. 1993년생. 젊습니다. 아주 어리네요. 네, 한 살 동생이네요, 저보다는. 2019년에 데뷔했어요. 저보다 1년 늦네요. 저는 2018년에 입사거든요. 그리고 그 유키하루의 세 번째 작품. 진짜 앞쪽입니다. 애초에 데뷔 자체가 늦었으니까, 뭐 늦는다기보다는 최근이니까. 그래도 상당히 네. 기필기가 짧아요. 그쵸. 19년에 데뷔해서 24년인데 지금 세 번째 작품이니까. 아니, 그리고 세 번째 작품만에 그래도 일만큼 써냈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 그래도 꽤나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은 확실히 신예다. 주목할 만한 일본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 소설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0명의 사람들이 지하시설에 갇혀서 탈출을 도모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때문인지 이들이 갇힌 3층짜리 지하시설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하 3층은 이미 이들이 들어갔을 때 수몰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서부터 계속 그 물은 그대로 있지 않고 점점 더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이 지난 이후라면 이곳은 전체가 다 수몰된다. 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지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익사하게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시간 제한 7일 안에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고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라는 것이 골자인 추리소설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이자 화자는 슈이치입니다. 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20대 후반 같습니다. 20대 후반의 어떤 남자아이고, 아까 말한 10명이 지하시설을 갇힌다 그랬잖아요. 등장인물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슈이치와 슈이치의 사촌형, 그리고 5명의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로 이루어진 한 가족, 고타로, 히로코, 하야토, 이렇게 총 10명입니다. 자, 대학교 등산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 출신인 6명의 친구들은 모이게 되죠. 2년 만에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들입니다. 유야라는 친구의 초대로 이들이 모입니다. 여기에 화자인 슈이치가 본인의 사촌 형까지 데려와서 뭔 이유인지 대충 나오긴 하지만 해서 총 7명이 유야라는 친구의 별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산속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한 장본인인 유아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외딴 산속에 흥미로운 지하시설이 하나 있어. 가서 구경해보지 않을래? 뭐 다들 why not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새삼 가는 길이 좀 험해요. 줄도 탄 것 같고 다리도 건넌 것 같고, 아니 너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일인가 하지만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안 좋죠. 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 보니까 벙커 마냥 땅바닥에 흙바닥에 설치된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클리셰. 생각보다 시간을 허비한 이들. 오늘 밤을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겠네요. 해가 이미 지고 있고 오늘 밤 이곳에서 지내기로 한 동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단은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하 3층짜리 시설을 둘러보는데 아무래도 방치된 지는 좀 된 것 같고요. 둘러보다 보니 지하 3층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기계실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들어가 보니까 CCTV까지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온 입구를 비추는 CCTV가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아하니 두 개예요. 입구가 두 개라는 뜻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CCTV가 두 대고 서로 다른 입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에 지도까지 걸려 있네요.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3층짜리 시설, 방이 몇 개고 계단이 어디에 나 있고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방주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것까지 그 지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지하 3층까지 가보니까 지하 3층으로는 계단을 타고 못 내려가요. 거의 지하 3층의 천장에 닿을락말락 물이 차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누수가 됐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들이 들어왔던 입구죠. 지상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시설에 진입하려는 그 어딘가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바리게이트처럼. 물론 지금은 그 바리게이트가 문을 막고 있지 않아서 그냥 얼추 돌아가면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아하니 이 돌덩이에 쇠사슬이 칭칭 감겨져 있고요. 뭐지? 하고 그 쇠사슬이 이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지하 2층에 어느 체인에 감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저도 소설에서 딱히 그림으로, 그러니까 물론 지도로 표현을 해주지만 어떤 정확한 원리인지는 잘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독자로서는 파악 못하지만 대충 알게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이 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설은 설명해 줍니다. 애초에 이곳은 어떤 폭력 서클 혹은 범죄 집단이 만든 곳인 것 같다. 어떤 은신처로 혹은 아지트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적대 세력이 온다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 체인을 돌려서 바위로 막고. 바위를 정말 바리게이트로 써서 문을 쾅 막고, 그렇다면 입구 하나가 봉쇄되니까 그동안 우리만 알고 있는 지하 3층에서 통하게 되는, 지하 3층에서만 갈 수 있는 또 다른 입구로 탈출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네. 그런 시설이구나라는 것을 독자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그 두 번째 출입구는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하 3층이 수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수를 한다면 가능한 건데, 이게 꽤나 중요한 설정입니다. 자, 이런 특이한 설정이 적용된 지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벌써 불안한데 그렇게 저녁이 되고 어느 정도 크리피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들끼리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애초에 등산 동아리니까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잠깐 바깥에 바람 쐬러 간다면서 뭐 핸드폰이 터지나 한번 볼게 이러면서 이제 나간 몇 명의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가 웬걸 돌아올 때는 3명의 가족을 딸고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아들로 구성된. 그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고타로, 히로코, 하야토 한 가족이죠.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가족은 결국 생판 모르는 가족 3명과 이들 일행 7명 해서 총 10명이 오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한 거죠. 당연하게도, 너무 그리고 뻔하게도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집니다. 자는데 갑자기 웬 지진과 커다란 소란이 나서 모두가 깨어서 보니 지진이 난 거죠. 정말 뭐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불길하게도 들리는 어떤 쿵 하는 큰 소리, 뭔가 했더니 그거죠.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게이트 역할을 한다던 그 큰 돌덩이가 결국에는 지층이 흔들려서 입구를 막게 돼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10명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또 다른 출입구는 지하 3층이 이미 수몰되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고, 결국 이들은 지금 지하시설에 갇혀서 지상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돌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장치는 지하 2층에 있다.
엄청 복잡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약하자면 지하 2층에 있는 그 장치를 가동시켜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울 수는 있지만 구조상, 소설의 설정입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면 그 돌이 지하 2층으로 떨어지게 되고 장치를 가동시킨 사람은 결국 갇힌다라는 것. 그 네. 돌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어떤 딜레마적 상황인 거죠. 10명 중에 누군가가 희생해서 장치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나갈 수가 없다. 음. 그렇다면 이들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남게 되는 사람은 너무 불안하겠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될지 두 명이 남게 될지 몇 명이 남게 될지 모르지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빨리 구조 요청을 해준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구조하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몇 가지 더 설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3층까지 차 있었던 물이 점점 늘어난다. 이게 지층이 뒤틀리면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계산, 하루 혹은 한나절 있어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 속도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그들의 계산 7일 후면 하룻밤 지났으니까 6일인가요? 6일 후면 이 공간은 전부 다 수몰된다. 특히 지하 2층에 갇힌 그 사람은 더 빨리 죽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CCTV로 바깥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오는 길도 되게 험했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나가자마자 핸드폰이 안 터지는 상황이고 지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설정상 지하 2층에 남아서 그 장치를 가동시킨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것도 지하에 갇혀서 익사를 하게 된다. 수몰되어서 죽게 된다라는 설정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7일 안에, 6일 안에 누가 장치를 가동하고 혼자 이곳에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응급 조치를 취하려고 육각 렌치, 어떤 기구를 찾으려고 이 지하시설 1층과 2층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보니 한 명이 그 와중에 또 없네요. 뭐지? 유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안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미안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죠. 있을 유야가 없습니다. 뭐지? 하고 찾다 보니 어느 한켠에서 목이 졸린 시체로 발견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너무 끔찍한데 여기에서 이 와중에 또 누군가가 살인을 해? 하지만 이들은 혹은 소설은 알려줍니다. 더 다른 외부 인물은 없다. 이 9명 중 1명의 범인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결국 동기는 모르겠지만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벌로써 여기 남아서 장치를 돌리라고 하면 되겠다. 자, 남은 며칠 동안, 남은 5일 동안 혹은 남은 6일 동안 추리를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살인사건이 2건이 더 발생하고 과연 이들은 이 지하 공간이 수몰되기 전에 범인을 찾고 그에게 장치를 가동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심리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탁월한 소설입니다. 자, 3가지가 포인트겠네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 명이 희생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인데 누가 희생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 그리고 2번째, 도대체 범인은 이 상황에서 왜 누군가를 살인하는가. 자, 3번, 범인을 찾는다 한들 그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 체인을 돌리는 희생자 역할을 강요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저항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돌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것들.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이고 이들은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오늘의 소설 방주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시간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수지인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챈들러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 갑갑하죠. 생각만 해도 지하실에 물은 차오르고 시설 다 노후화되어 있고 이렇게 갑갑한 방주 안에 있게 만드는, 정말 이 독자로 하여금 과몰입하게 만드는 작가의 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도 잘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용두사미의 어떤 끝판왕급입니다. 이것도. 예, 이야기의 소설의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야기가 방주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막 이런 게 막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방주를 찾아서 이 불감증 이 사람들이 들어간 그 방주를 발견한 그 계기 뭐 이런 거는 다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 특이한 방주의 구조. 근데 애초에 이 설계 자체를 방주라고 이름 지은 것부터가 엄청난 블록버스터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중반까지 계속 그래. 그러면은 이제 후지산이 터지면서 방주가 위로 솟고 다음 지구를 찾아서 떠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가족들이 등장했을 때 저 사람들 무조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광신도다. 계속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커플이 몇 명 있는 거 보니까 뭐 다음 세대를 이을 어떤 그런 인류로서 선택된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궁예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서로 죽고 죽이다가 그 안에서 끝났습니다. 예? 이런 용두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줄거리가 명쾌해요. 아까 챈들러 씨가 세 줄로 요약을 해줬지만 그 안에서만 하면 되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관계도를 그리기 되게 좋고 또 이런 반전, 그 출판사에서 밀고 있는 미친 반전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예. 호들갑이 너무 심해요. 장난 극한의 아니죠. 극한의 뇌정지, 미친 반전. 그렇죠. 뭐 어그로 끌 수 있는 건 다 끌었는데 저희가 읽었던 홍학의 자리의 반전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전에 준하는 반전입니다. 그 반전이 시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전은 이게 반전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기억에 남는 반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반전이 있기는 하죠. 반전이 있기는 한데 개 싱겁습니다. 마음에 안 드셨나요? 네, 저는 좀 싱거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범인이 줄줄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줄줄 읽어줘요. 안 물어봤는데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극을 볼 때 이게 극이라는 걸 잠시 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극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각몽 같은 거죠. 꿈에 몰입을 하려면은 이게 꿈이라는 걸 몰라야 막 땀도 흘리고 막 놀래서 깨고 이러는데 놀래서 깰 수가 없어요. 계속 극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싱거워가지고 굉장히 별로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쵸. 그 수진 씨는 후지산 폭발까지 생각하셨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막 우주로 나가서 감자 농사 짓고 이런 거 다 생각했거든요. 저 안에 감자씨, 옥수수씨 다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밑에 물이 차오를 때 저는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 물이 차오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 그쵸. 엄청난 궁예를 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네. 자,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93년생입니다. 정말 이 폼 좋아 보이는 젊은 작가의 작품인데 2019년에 데뷔했으니까 저희가 첫 작품부터 팔로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긴 했지만 저는 차기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일본에서는 지금 뭐 상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초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키하루라는 작가를 지금부터 좀 팔로우 한다면 어떤 힙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소설에서 특유의 일색이 좀 묻어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 소설의 일색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등장인물이 수상할 정도로 침착해요. 그래서 뭔지 여기에서도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등장인물들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다 나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얘 좀 봐라.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각자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 나온다고? 아니 뭐 막대기로 돌을 쑤셔보기라도 해야지. 지금 안에서 싸움 나고 이럴 때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애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침착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인간들이 회피형인가? 그런 생각을 음. 했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소설에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읽으면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설정한 이유 자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얘가 범인이어서 유달리 침착하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그런 추측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침착한 애들이요. 그냥 거기를 애들이 10명이 모여서 그 방주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고 얘들은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행동의 결과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몰입하기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너무 이런다고? 설정된 캐릭터다. 예. 아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랄 발광을 안 한다고? 약간 그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을 가졌다는 게 어떤 함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신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읽었나를 이해해야 될 차례인데 그것에 앞서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반전이길래 로맨스정은 이 정도면 인정 기억에 남을 만한 반전이라고 하고 시수진 씨는 너무 싱거웠다라고 하는 반전인지 도대체 출판사가 얘기하는 극한의 뇌정지 미친 반전은 무엇인지 한번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명 중에 특이할 만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죠. 먼저 주인공인 슈이치와 슈이치가 데려온 사촌형 쇼타로. 이 관계와 이 대학교 친구였던 이들 중에 결혼한 한 커플이 있습니다. 류헤이와 마이.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 가족이라는 거죠. 이 3가지 이 특이함 중에 범인은 그럼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먼저 첫 번째 유야. 이 처음에 이들을 모집했던 수상한 곳이 있는데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던 유야가 먼저 죽고요. 그리고 나서 죽는 것이 그 다음에 사야카 누구죠? 네, 사야카가 죽죠. 죽는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머리가 잘렸어요. 죽고 나서. 혹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시체에서 똑 머리만 떼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특이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범인과 몸싸움을 해서 죽은 것이 거의 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영상까지 남아있는 한 가족의 아버지 고타로. 네. 이렇게 3명이 죽고 결국에는 탐정 역할을 하는 것이 쇼타로인데 네, 수진 씨가 아마 가장 이해하지 못할 침착함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사촌형 혼자서 여기서 탐정놀이 하고 있는 쇼타로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마이가 류헤이의 아내이자 여기 또 다른 특이한 관계성 주인공인 슈이치와 약간의 로맨스 그 와중에 로맨스를 살짝 형성하는 뭔가 슈이치와 학창시절에 다른 뭔가 연분이 있었지만 결국엔 류헤이와 결혼한 것 같은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을 슈이치와 통화하면서 털어놓게끔 하는 어떤 묘한 관계에 있는 그 마이라는 아내가 이들을 다 죽인 것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표면상 드러나는 결론이고요. 그렇죠. 이것까지를 밝혀냈다. 딱히 반전이랄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에필로그. 자,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마이에게 이쯤 되면 마이도 그냥 대충 인정을 합니다. 줄줄줄 듣고 있어요. 자, 내가 봤을 땐 이러 해서 너가 죽인 거야. 어때? 라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마치 코난에서 범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렇죠.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이것이 일본인가 보네요. 네, 이것도 어떤 일본 감성.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2층으로 가서 장치를 돌릴게요. 여러분은 나가세요. 하고 모두는 이제 1층 문 앞에 서 있고 마이가 드디어 이제 장치를 돌립니다. 돌리기 직전에
이들은 어쨌든 등산부니까 서로 무전할 수 있는 어떤 어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플은 통화 권역과 상관없이 어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였고, 그것을 마치 정말 연인인 것처럼 마이랑 주인공인 슈이치만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가 돌리기 이전에 갑자기 슈이치에게 무전을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심상치 않아서 받으러 슈이치가 가보니까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죽인 게 맞지만 동기는 달라. 이러면서 죽인 이유가 혼자서 탈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이가 그렇게까지 이것을 다 조작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까지 너무 구구절절해져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짜 한 3페이지 되나요? 3, 4페이지 되는 분량 동안 마이가 사실은 내가 죽인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수몰되어 죽을 거야. 내가 아니라. 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사실 바뀌었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은 마이가 범인인 이유는 혼자 탈출하기 위해서. 결국 혼자 수몰돼서 희생될 거라고 믿었던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반전이죠. 마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가 다 수를 써가지고 혼자만 탈출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반전인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챈들러입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일단 이 클로즈드 서클물이라는 것, 이게 되게 그거죠. 밀실 살인 사건이랑 완전 다른 거죠. 밀실 살인 사건은 그냥 살인 사건 자체가 밀실에서 발생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밀실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그거에 비해 클로즈드 서클물은 이들이 정말 꼼짝달싹 할 곳이 없는 그거를 의미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되게 힘든 주제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그 일몰의 저편, 네. 이것도 납치되고 주인공이 감금되고 몸까지 정말 구속복 입고 구속되었던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걸 읽을 때도 그냥 조금 갑갑하다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번 방주는 그것보다 훨씬 읽는 내내 완전 힘들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제가 되게 그런 걸 상상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숨이 막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읽는 내내 내가 만약 정말 이곳에 갇혀 있다면, 내 위로는 흙이 잔뜩 쌓여 있고 나는 정말 지하에 있고 이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혹은 어쩌다가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사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당첨이 되어서 지하 2층에서 그걸 돌려서 희생해야 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은 저는 진짜 되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되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불쾌했고. 하지만 도대체 결말이 어떻길래,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런 이유로 계속 힘겹게 읽어갔는데, 이게 웬걸? 살짝 힘 빠졌죠, 저도. 그냥 마이가 범인이라고? 뭔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죽였고 저런저러한 이유로 계속 죽였다고? 그리고 저걸 저렇게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어 돌리겠다고? 살짝 뭔가 너무 썰렁한데? 하는데, 그리고 펼쳐지는 에필로그, 마지막 반전. 누군가는 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진짜 큰 쇼크였어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기대서 읽다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나지막히 욕도 좀 했습니다. 씨발 이거 진짜 미쳤다. 제대로다. 읽는 경험도 경험이고 내용도 그렇게까지 막 너무 잘 썼다는 아닌데, 반전 하나로 저의 평가가 좀 떡상했다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수진 씨처럼 읽으면서 유독 잉스러웠던 부분은, 아니 지금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시간 좀 탱자탱자 써버려도 되나? 지금 방에 들어서 잔다고? 아니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장 며칠 후에는 이 공간이 물로 가득 찬다는데 저렇게 패닉이 안 오고 다들 침착하게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나? 나라면 진짜 바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게 이래서 저도 좀 뭔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읽는 내내 그 지점은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억지 설명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부분 있잖아요. 수진 씨가 지적한 왜 혼자 줄줄이 설명을 하냐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개연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극 중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극한 상황을 맞이해서 인간으로서 슈이치가 주인공이 그래도 한때의 연인이었던 마이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 속에서 이제 마이가 남편이랑 싸우는 것도 보면서 뭔가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애정이 샘솟는 건지 그 와중에 또 로맨스가 싹 트려고 하고 결국 마지막에 마이가 자수하면서 알았어 내가 남고 이거 돌릴게 내가 희생할게 라고 했을 때 순간 찰나 본인 피셜 고민을 했다고 하죠. 나도 같이 남을게라고. 그랬는데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마이가 무전으로 얘기한 그게 그겁니다. 노력한다면 두 명이 함께 탈출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 너가 만약에 아니야 마이야 나도 같이 남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너랑 같이 탈출을 하려고 했어. 너가 그 기회를 놓쳤네. 안녕. 나만 탈출할게. 알아서 잘 죽어. 하는 부분이 전 되게 소름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몰입을 했던 독자로서 내가 슈이치라면 진짜 발작 뛸 것 같아요. 나 그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었는데 안 했던 이유만으로 나의 생사가 갈렸다니. 그냥 그런 것까지 느껴서 저는 그 부분도 좋긴 했습니다. 마이가 네,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장면이. 음. 그렇다면 로맨스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저도 외국 소설 제가 싫어하진 않죠. 뭐잘 몰입해서 못 읽는 편인데, 이 일본 소설이잖아요. 제가 공교롭게 이 책을 일본에서 읽었습니다. 이번에 휴가 갔다 왔죠. 예, 삿포로에 갔다 왔는데, 그 삿포로 가는 비행기랑 뭐 자기 전에 틈틈이 해서 일본 내에서 이제 결국 다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 타이밍이 좋았던 독서 경험이었고, 이 길거리에서 이제 일본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 캐스팅으로 이 사람은 슈이치 같네. 쇼타로는 이렇게 생겼을라나. 뭐 류헤이, 마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니니까 등장인물들을 모두 재밌었겠다. 예, 만날 수 있었던 되게 즐거웠던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키하루가 꽤 젊은 작가죠. 93년생인데 일본 내에서 평판이 좋은가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젊은 날이 이랬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에 견줄 만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나 몰입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챈들러 씨가 계속 말씀하신 그 갑갑함, 너무 답답했다. 이거는 결국 독자가 방주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력이 분명히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갑갑하고 또 짜증나고 저 역시 축축하고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슈이치가 주인공이라서 말 많은 건 그렇다 쳐도 쇼타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코난인데 코난은 만화 제목도 코난이잖아요. 명탐정 코난. 주인공도 코난이에요. 그렇다 쳐요. 코난이 말 많이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건 방주잖아요. 그리고 쇼타로는 주인공도 아니에요. 주인공 사촌 형이에요. 근데 탐정 모먼트를 다 가져가고 있고 또 쇼타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아니 지질학자 뭐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이렇게 탐정을 잘해?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마이는 뭐 살인도 하고 자기 살궁리를 했죠. 근데 나머지 등장인물들을 대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류헤이 또 헬창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요. 뭐 돌이라도 깨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닭감깨라고 그러죠. 그 장비를 닭감깨라 그러는데 그거를 돌릴 만한 장비를 같이 만든다거나. 그 고타로 아저씨는 가족들이랑 시도했다가 노력하잖아요. 예. 어. 그거 다 같이 했으면은 이렇게 머리 맞대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갇히지 않고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라도 할 텐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 장비가 이제 마이가 생각한 게 이제 스쿠버 장비인데 그 스쿠버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해봐야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장비 있는데 좀 한 명 갔다 오고, 둘이서 나갔다 오면은, 에? 그 밖에서 전화라도 해서 꺼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개죽음 당한 이런 결말. 그리고 또 쇼타로의 주절주절 이 추리의 향연까지. 이 모든 게 저는 이 방주에 있다는 사실보다 이게 더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이게 3인칭에서 보는데 이 방주에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거 답답하지도 않더라고요. 얘들 뭐 하는 거야 대체? 과자 넘쳐 먹고. 그니까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지금. 그리고 또 마이가 진범으로 밝혀지는 과정도 이 쇼타로의 그 뇌피셜 이제 뭐 중얼중얼하다가 아니 왜 혼자만 말해? 원래 마이는 그냥 쿨 인정하네. 그렇지, 그것까지가 이제 계산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뭐야 이거 반전 있다며 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그럼 뭔가 있다. 뭔가 있구나. 마이가 큰 그림 그렸겠구나. 근데 이게 이 마이가 큰 그림 그렸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반전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정도로는 반전이 아닐 텐데 라는 거는 뭐 더 있구나. 예, 이게 처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띠지에 있는 미친 반전, 뭐 뇌정지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간 건데 이제 저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반전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치. 반전에 대한 맞아요. 스포다. 근데 그건 사실 책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김이 세긴 세더라고요. 만약 그걸 없는 상태에서 에필로그를 봤다면 충격이 더 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김이 샜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리하자면 무튼 뭐 필력 좋고 내용 전개 빠르고 또 많이 죽고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자극적이고 좋았으나 쇼타로 마이 외에는 너무 쓸모없는 NPC 같았다는 점. 그리고 쇼타로가 말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내용으로 조금 마이가 뭘 흘리거나 실수하거나 어떤 상황적으로 풀어가는 떡밥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쩌면 출판사가 인정한 거 아닐까요? 이걸 내가 끝까지 읽어라. 미친 반전이 있다. 뇌정지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해두지 않으면 사람들은 중간에 하차한다. 그럴까봐.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차할 만한데. 뭔가 가장 답답해 보였던 수진 씨는 네.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저는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그 얘기한 것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고요. 어떤 구성을 위해서 이야기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정말 다 진심이었고 그래서 한 중반이 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주로 출발 언제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 생각만 해서 그 생각이 계속 빠져가지고 그래서 동물들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동물들이 밖에서 막 기린 코끼리 막 들어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방 102로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관 10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옆에 공간이 열리면서 동물들을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진이 났다고 했을 때 옳다구나. 지금이야. 지금 이제 지정 생존자들이 들어올 때야.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막 애들이 코난 짓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텄다 텄어. 그쪽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건 그 슈이치? 예, 그 친구가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인공이랑 쇼타로. 네, 또 둘이 주고받아요. 그렇게 추리를.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결국에 가장 언급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반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범인이 나오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범인이 나오는 과정 자체도 그 3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잔혹하게 죽이기는 하는데 그 죽는 것도 되게 유치해요, 약간. 그 물속에 있다가 밖에서 그 뾰족한 가위로 폭 찔려가지고 죽고. 네? 약간, 그리고 제가 기함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건 진짜 외색이다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의 현장 보존이 안 될 테니까,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2분씩 이 광경을 관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걸 머리에 넣도록 하자. 순순하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 광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묵념하고 나오는 그 광경이 전 정말, 이거는 웃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얼씨구, 이마 짚고 계신데. 예, 얼씨구, 절씨구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다가 마이가 그거라고 정말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일품이었어. 동그랗게 서가지고 너는 뭐 이래서 뭐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한 명씩 빠져요. 그러다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마이가 남았었나? 그죠? 그러면서 네, 딱 맞아요. 가운데 남으니까 내가 맞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너무 코난의 한 장면 같은 거야. 가운데 남은 사람이 그걸로 딱 지목되는 그게 그래서 진짜 너무 김샜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개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없다 보니까 전개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내용이 별게 없어서 좀 지루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류의 그런 탐정물을 좋아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재미가 없진 않아요. 탐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게임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소설이라기보다는 게임 시나리오 같은 그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짜여져 있는 잘은 아니겠지만. 더 잘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간발의 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근데 우주를 생각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저는 사이즈가 두 번째 작네. 지구? 네. 두 번째 요만하네. 지구? 네. 아, 근데 방주 때문에 이 제목 때문에 결국 우주를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방주 자체가 되게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밖에 뭐 CCTV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구비가 돼 있고 이러길래 저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보니 그 방주가 어떤 극성 종교단체의 네. 시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주라는 종교적인 설정을 갖고 온 네, 거고. 그렇죠. 근데 유키하루가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나 봐요. 다른 책 또 호들갑을 떨고 있어서 핵소름, 미친 반전 이런 거. 느낌표 2개 네. 붙은 그 핵소름. 10개라는 다른 소설. 아, 그것도 10개, 10개인가요? 네, 제목이 10개거든요. 결국 이런 기독교적인 코드를 계속 갖고 오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그거를 엄청 세련되게 숨길 줄 아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재만 진짜 따오는 것 같고, 예, 훨씬 더 세련되게 썼다면은 그런 뭐랄까요, 방주에 이런 나왔던 이 창세기의 구절이나 이런 거를 잘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랑 잘 엮었으면은 더 재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억지라면 아쉽죠. 억지인데 그래서 결국 그 방주에도 결국 암수 한 쌍씩 타잖아요. 네. 이 번식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마이도 결국 슈이치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이나 이 친구가 나의 사랑 혹은 나에 대한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방주에서는 사람은 암컷 혼자 나간다. 라는 또 그 과정에 그걸 튼 것 같아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방주를 다 몰살시키면 안 되죠. 아, 그치. 뭐 하나라도 데려갔어야 돼. 그게 방주인데. 그러니까 뭐 후손을 낳아서 데리고 나가던지 아니면 다시는 반쪽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가던지. 근데 방주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구하는 방주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방주였던 거잖아요. 죽음의 방주. 네. 그래서 방주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하기에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파자면 파고 제가 오히려 못 판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책 맨 뒤에 보면은 아예 구약 성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어떤 방주에 그것을 인용하거든요. 아예 성경까지 적어가면서 네. 제목도 방주고 정말 그렇게 한 것 치고 그 코드가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정말로. 만약에 이게 정말 방주가 아니었어도 그냥 잘 읽힐 것 같은 소설? 네, 꼭 방주여만 하고 방주가 너무 엣지 있게 잘 사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런 게 좀 아쉬웠던. 하지만 저한테는 미친 반전, 계속 미친 반전이라고 하네. 여러분들 범인이 마이잖아요. 이 마이가 범인일 거라고는 좀 언제쯤 눈치채셨나요? 아니면 아예 못 채셨나요? 저는 아예 못했죠. 아예. 저는 여자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얘네가 그 계속 얘기하는 거 중에 여자가 좀 제외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근데 잘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고. 근데 저는 되게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그 105페이지에 보면 로프 매듭으로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알아낼 수 없을까? 했더니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여기 있는 9명은 모두 오른손잡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보는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얘의 계략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겠어. 그럼 저는 사실은 이 탐정놀이 하는 둘 중에 한 명을 가장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요. 저도 쇼타로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슈이치가 막 몽유병 걸려가지고 죽이고 다녔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마이가 그 슈이치한테 뭐 뽀뽀하던 거예요, 둘이? 뭐 했잖아요. 네. 그때 살짝 뭔가 쎄함을 느끼긴 했는데 포섭하려는 노력 같은 건가? 라고 그 지나가듯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끝까지 마이가 범인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마이의 행동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게 느꼈죠. 잘못된 애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셨군요. 뭔가 이런 씹덕 같은 애들을 왜 탐정놀이하고 왜 좋아한다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 방 안에서 뭐 하냐, 나와서 뭐라도 했어야지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방주하는 인물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뭐랄까 안절부절 못했던 것 혹은 불안했던 것 어쩌지도 못했던 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갇혔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물이 차오르는 걸 안 시점으로부터 그렇다면 6일 후에는 우리가 뭐가 됐건 수몰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6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간다 한들 바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가 났고 바로 인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전화도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말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시간 싸움 같거든요. 일단 누군가가 일단 돌려. 일단 돌리고 그걸 정하는 게 이제 진짜 골 때리고 너무 뭐랄까 가슴 막히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일단 돌리고 나가서 최대한 뛰어. 산사태가 일어났지만 당장 뭐 물이 불어난 건 아닐 수도 있으니 나가서 당장 6일 안에 누군가가 오도록 누군가가 와서 그 돌을 치울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범인 찾을 게 아니라 당장에 제비뽑기라도 해서 우리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진짜 그냥 9분의 1이 되죠. 9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나 혼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한다면 너무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땀이 바로 나는 끔찍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맞는 거 아닌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 죽치고 앉아있을 일인가라는 게 맞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커플이나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씩을 거출을 해가지고 그 줄을 당기는 도르래를 당기는 역할을 시키고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다면 탈출을 해서 그럼 필사적일 테니까. 그니까요. 그럼 인질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갇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쨌거나 돌아오는 걸 담보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당겨줄 텐데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과정에서 좀 답답했어요. 더 딜레마적 상황이 더 엣지가 살았어도 좋지 않을까. 범인 네. 찾기보다는. 약간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범인 찾고 있고 이게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범인이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돌릴게 라고 말할 확률이 적잖아요. 아 어쩌라고 그죠. 내가 배째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그걸 나오는 믿고 것도 나머지가 의심을 해야 응했다?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약간 당연할 것 같은데. 책. 갈. P.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고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이 꼽은 문장은요? 네, 저는 이북에서 읽었고요. 슈이치와 슈타로가 추리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느 정도라도 알려주면 나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만두자. 슈이치의 지혜를 빌릴 만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졸라라고 해서 죄송한데. 쇼타로가 슈이치를 아주 알로 보는 거 아닌가요? 저 이거 보면서 슈이치가 진짜 기분 나쁘겠다. 아니, 그 쇼타로. 살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해도 그쵸.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인상이 깊었냐면, 슈이치가 이런 데에서 쇼타로한테 평소에 무시당하고 해서 긁혀서, 나중에 이 모든 쇼타로에 걸. 죽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쇼타로가 슈이치를 이런 무시하는 발언들, 이 너무 좀 의아해서, 사촌형인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가장 끝 문장이 인상이 깊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인상이 깊을 만한 문장이 많은 소설이 아니라서 일단 추리 소설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소설은 결국 마이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 너희가 죽어 난 이제 갈게 하고 이제 통화를 끊죠. 그때 아무 조짐도 없이 시야가 깜깜해졌다. 제한 시간이 끝났다. 발전기가 가동을 멈췄다. 얼마 후 5명의 절망 어린 절규가 어렴풋이 들렸다. 지금도 이걸 읽는데 전 소름이 좀 돋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반전에 당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말의 조금의 미안함,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일말이죠. 99%는 와, 난 살았다. 안도감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안 열려, 문이. 그렇게 이제 절규를 하고 이 모든 거를 설명을 통해서 듣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통보받은 주인공이 어렴풋하게 그들의 절규를 듣고 어둠 속에서 이제 물에 잠겨서 발전기가 꺼졌기 때문에 이 공포감을 상상한다면 전 진짜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끔찍함은 정말로 잘 표현을 했다. 제가 너무 과몰입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이 정말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이 책장을 아무리 넘겨도 인상 깊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이 빛나는 류의 어떤 소설은 아니었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소설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챈들러입니다. 너는 호들갑 인정이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와우. 네, 두 분과는 다르게 저는 재밌게 읽으셨군요. 소름 끼치면서 읽었던 에필로그. 진짜 에필로그 이 3페이지 정도가 다 하긴 했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네. 그 다음 로맨스 정의입니다. 애초에 그런 곳을 왜 가냐고.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수진입니다. 한 줄 평은 이게 방주냐? 5점 만점에 2.2점입니다. 네. 오,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러게요. 뭐 근데 안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 읽을 거 없다면은 심심풀이로 읽어볼 만한 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쵸. 킬링 타임으로는 잘 네. 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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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하고 싶은 시간이 많은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방주도 읽으시고 쉽게도 읽고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쉽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핵소름 미친 버전. 띠지. 너무 그만해, MG 띠지. 마케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MG 마케팅이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책은 뭐죠? 다음 주 책은 수진 씨가 좋아하는 작가죠. 이름이 뭐였더라? 존 윌리엄스. 스토너의 작가죠.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입니다. 이 부처가 그건가요? 정육하시는 네, 맞아요. 그 도살자. 그래요? 도살자. 네, 도살자의 건널목. 그런 번역하면. 뜻인가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지명이거든요.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곳이요? 네. 뭔가 도살자가 나오진 않고. 뭐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야 하겠죠? 뭐 정육점 앞에 있는 사거리였다든지. 네, 그냥 지금은 그때 그 소설 안에서는 그냥 네, 지명이 되어버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육점 사거리 네, 정육점 다음 주, 사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